안녕하세요. 벌룬파티스쿨의 풍선아트 디자이너 송동명입니다. 이번 시간은 헬륨 캐노피와 벌룬 릴리스, 벌룬 드롭에 대해서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헬륨 캐노피는 둥근 덮개 모양의 지붕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장식하신 거 외국 같은 사이트에서 보시면 많이 있으실 텐데 아주 커다란 홀이라든지 대규모 연회장이라든지 어떤 그런 곳에 헬륨 캐노피를 장식을 하시게 되면 정말 극적인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헬륨 캐노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헬륨 캐노피 첫 번째 사각형이 되는 지점에 풍선 기둥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커다란 플로어가 있다면 풍선으로 이렇게 기둥을 4개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간격이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이렇게 4곳의 풍선 기둥.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기둥을 2개를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작아서 뒤에도 기둥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낚싯줄로 연결을 해놨는데 이런 형태로 4곳을 연결을 하시고 이 앞과 뒤에도 낚싯줄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간격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더 벌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간단하게 만들어 본 퍼라치 기억나시죠? 스트링 오브 퍼라치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이 간격의 높이를 높게 하고 싶으면 개수를 많이 하시면 될 거고 낮게 해주시고 싶으면 작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원하는 퍼라치의 개수 여러분들이 정하셔서 만든 다음에 하나하나씩 이렇게 이어주시는 거예요. 풍선이 물론 이렇게 다 매달려 있겠죠. 이쪽도. 그리고 중간 부분이 더 높게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5개씩 연결을 하셨다면 여기에서는 더 많은 개수 6개를 연결을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어주시면 말 그대로 지붕 형태가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헬륨 캐노피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입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면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그러면 우선 간단하게 캐노피 만들기 위해서 퍼라치 만들었던 거 한 번 더 반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무 곳이나 이렇게 간단하게 풀릴 수 있게끔 낚싯줄을 묶어주시고 묶어주신 상태에서 헬륨 풍선을 계속 달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달아주시는데 원하시는 만큼만 묶어주시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원하는 만큼 제가 6개만 한번 매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어주시고 또 불어주시고 한 개만 더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격 조절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이런 스틱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간격 조절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요 부분에서 먼저 펄아치 원하시는 만큼만 이쪽은 묶어주셨고 이 부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서 간격을 원하는 만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추시고 또 이쪽도 맞춰보시고 이쪽도 이렇게 맞추셨어요. 자, 내가 높이를 갖다 높게 하고 싶으시면 더 많이 집어넣어서 개수를 갖다가 늘리시면 될 거고 작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겠죠. 일단은 낮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렇게 감아주시는 거예요. 자, 한 줄에 펄아치가 들어갔고요. 또 연속되는 펄아치 미리 불어놓은 걸 갖고서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어놓은 걸 갖고서 뒤에 마찬가지로 바로 연결되는 부분 뒤에 지금 저희가 낚싯줄을 묶어놨거든요. 이 부분에 높이를 맞춰서 달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달아주시고 이쪽 부분도 같이 쭉 따라와서 이쪽 부분에 묶어만 주시면 됩니다. 간격과 높이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뒤로 갈수록 더 높게 만들고 싶으시면 여기에 풍선을 더 달아줘서 하나하나씩 더 뛰어 올라올 수 있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방법으로 원하는 길이만큼, 원하는 간격만큼 계속해서 달아주시면 멋진 터널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지붕 터널. 가장 흔하게 많이 사용되는 곳은 웨딩 장식하는 부분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정말 신랑 신부 앞날을 축하해주는 진입로 부분에서부터 그 단상 앞까지 가는 길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렇게 캐노피를 만들어 주시면 아마 특히나 더 좋은 날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캐노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았고 우리가 헬륨을 다루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알려드릴 사항이 있는데 헬륨 장비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여러분들 여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건장한 성인이라도 헬륨 풍선을 들고 나르고 이러는데 굉장히 무거울 거예요. 특히나 그리고 헬륨 장비에 있어서 가장 특별한 한 가지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레귤레이터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가스의 압을 갖다가 줄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렇게 레귤레이터라는 건데 딱 눌렀을 때 가스가 이렇게 분출이 되겠죠. 근데 메인 밸브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바카스라든지 어떤 병뚜껑의 제품을 열 때 아마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열 겁니다. 그게 다 오른나사 방식이에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릴 텐데 헬륨 메인 밸브가 아닌 이 가스가 분출이 되는 곳과 레귤레이터가 연결이 되는 이 지점은 왼나사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레귤레이터를 헬륨통에 연결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왼나사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보통 일반적인 병을 왼쪽으로 돌리면 어떻게 되죠? 풀리게 되죠. 헬륨은 반대로 왼쪽으로 돌리는 게 잠기는 역할을 해줍니다. 한번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런 우리가 스패너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요거를 한번 열어봐야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밸브가
밸브가 잠겨 있는 상태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밸브에서 왼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풀리는 거지만 헬륨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반대로. 그렇다면 헬륨이 반대로 돼 있으면 이 부분을 이렇게 잡고서 저 있는 쪽으로 잡아당겨야지만 풀리겠죠? 보이시나요? 이렇게 반대쪽으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풀리는 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대로 왼쪽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지금 제가 돌리고 있는데 이렇게 왼쪽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헬륨이 지금 잠기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실 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헬륨을 또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잊어버려서는 안 되실 사항이 있어요. 헬륨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한 가스입니다. 그래서 더운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실내에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실내에서는 선선하고 바깥은 따뜻하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불면 안 됩니다. 선선한 곳에서 적당한 크기로 불어야지만 밖에 나갔을 때 헬륨 가스가 굉장히 팽창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터지는 일이 많게 돼요. 그래서 시원한 곳에서 더운 곳으로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원래 크기보다 약간 작은 듯 불어주셔야 되고, 또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춥죠. 야외에서 작업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불 수 있는 한 야외에서 분다면 가장 크게 불어야겠죠. 야외에서 작업을 하신다고 그랬을 땐. 왜 그러냐면 날씨가 춥거나 그렇게 되면 헬륨 가스가 굉장히 이렇게 수축을 해갖고 잘 뜨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곳에서는 헬륨 가스가 굉장히 팽창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이 온도 잘 따져서 작업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헬륨 장비가 이렇게 갖고 다닐 수 있는 장비는 작아서 넘어지지 않지만 커다란 저런 헬륨통일 경우에 제소통이나 이런 것들은 안전장치를 꼭 벽에 세워두시거나 그랬을 때 체인을 가만둔다든지 아니면 저게 쓰러져서 다칠 위험이 있다면 아예 눕혀놓고 사용을 하시고 선선한 곳에 보관을 하셔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헬륨 캐노피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만들어 봤는데 이번에는 헬륨을 날릴 수 있는 벌룬 릴리스랑 또 헬륨 풍선을 떨어뜨리는 질소 풍선을 이용해서 풍선을 떨어뜨리는 벌룬 드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헬륨 릴리스를 하거나 그러실 때 이제 제일 필요한 게 이런 그물망이 되겠죠. 그물망. 자, 이런 그물망. 정말 물고기 잡을 때 쓰는 그물망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물망만 따로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풍선 전용. 이런 것도 풍선 전문점에서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그물과 이런 줄이 있으면 되겠죠. 물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색깔 있는 줄을 택해봤습니다. 작업 현장에서는 작업을 하실 때 그 현장 분위기에 맞는 끈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또 칠판을 보시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헬륨 풍선 날리기를 하는데 보통은 그물이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면 이렇게 판매되는 제품이 아주 커다랗게 접은 상태로 이렇게 판매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쫙 해서 이렇게 해서 접게 되면 굉장히 큰 길이 약 9m 정도의 길이가 나오는데 헬륨을 날리고자 할 때 우리가 보통 방법이 있어요. 그물을 엮는 방법. 쉽게는 체인 스티치 방법이라고 있고요. 또 슬라이드법이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체인 스티치법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여성분들이라면 코뜨기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 코뜨기 방법이고 또 이렇게 보통 우리가 화물차 운전하시는 그 기사님들 뒤에 고무바를 갖다가 쭉 엮어 놓으시고 한 번에 이렇게 탁 치면 쫙 풀리는 방법 있죠? 그 방법이 코뜨기 방법, 체인 스티치법이고 슬라이드법은 말 그대로 그냥 그물을 통과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물을 짜시는 데 있어서 이게 만약에 헬륨 풍선을 날리기라고 가정을 하면 요 풍선, 요 그물 자체가 확 뒤집어져서 위쪽이 터지는 쪽이고 아래쪽은 닫혀 있는 쪽입니다.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서든 뭐를 이용해서 이렇게 다 막아주세요. 일단 이쪽 끝은 어차피 막혀 있겠죠? 막혀 있고 위가 터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동적으로 이쪽에 끈 달아서 또 끈 달아서 묶어주시면 이 안으로 헬륨 풍선을 계속 집어넣어 주신다면 결국은 얘가 이런 모양이 되겠죠? 부력 때문에라도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텐데 여기에 꼬아주는 방법이 슬라이드법은 그물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그물을 그냥 사이사이로 이렇게 위아래로 통과만 해서 쭉 빼고 있다가 저쪽에서 날려야 되는 시점에서 이 끈을 쭉 잡아당기면 풍선이 하늘로 싹 올라갈 거고요. 체인 스티치법은 제가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체인 스티치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 여기 한번 잘 보세요. 항상 묶이는 지점이 있어요. 이 아래다 한번 잠깐 묶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물이 됐던 어디가 됐든 묶었다고 가정을 하시고 이렇게 묶으면 고리가 하나 꼭 나오겠죠. 여기에 보시면 이런 고리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런 동그란 고리. 그럼 이 고리를 무조건 통과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고리를 하나 만들어서 통과. 또 고리를 만들어서 통과. 고리를 만들어서 통과. 고리를 만들어서 통과. 계속해서. 근데 여러분들 밑에서 위로 고리를 만들었으면 계속 이런 방법으로 하셔야지 또 뒤에서 오거나 옆에서 오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고리를 만들어주는 방법이 바로 체인 스티치법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물 여기서 시작한 부분에서 이 끝날 때까지 다 묶었다면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다면 일단 날리는 시점 전까지는 이런 형태로 묶어 두셨다가 날려야 되는 순간에 끝부분만 풀러서 이 부분을 한번 줄을 제가 쭉 잡아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한 가닥이 되면서 그물이 열리면서 풍선이 하늘 위로 쫙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 요 그물 엮여지는 요 방법을 그대로 그물에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간단한 이런 케이블 타이, 우리가 조형물을 만들거나 SDS, 판넬 같은 거 만드실 때 이런 거 타이 많이 보셨죠? 요 타이를 이용해서 만드시는데 제가 요거는 여러분들 수업용으로 작게 한번 그물을 잘라봤습니다. 이렇게 현재 그물이 완성이 되어 있는데 요 아랫부분은 막아놨어요. 지금 이제 다시 위가 됐죠? 이렇게 케이블 타이 이용해서 막아놨습니다. 보이시죠?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옆에도, 옆에 라인도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서 막아놨고요. 이 아래쪽은 원래가 막힌 쪽이 되겠죠? 그래서 열려있는 쪽 한 곳을 이렇게 위로 올려보세요. 열려있는 곳. 열려있는 곳이 바로 이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풍선이 열려있는 곳.
그러면 이 열려있는 곳에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약간 긴 끈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되는 부분 아무 곳이나 묶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끈이 통과해서 이렇게 묶어주시면 돼요. 튼튼하게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한쪽은 단단하게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고,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이 두 개의 그물을 잡아서 이 그물을 통과하시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래에서 위로 통과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모양이 됐거든요. 보실 때 이렇게 꼬이지 않게, 꼬이면 나중에 풀리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꼬이지 않게 또 들어오신 상태에서 다시 또 그물을 잡고 이 상태에서 여기를 통과해서 이 두 개의 그물을 아래에서 위로 또 한번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계속 반복을 해주시는 거죠. 똑같은 방법으로 아래에서 위로. 간격은 한 30cm에서 50cm 정도. 풍선이 한꺼번에 쑥 빠져나오지 않을 만큼만 이 끝날 때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계속해서 제가 반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고리를 잡으시고 이 고리에서 아래에서 위로 통과를 다 하시고 또 잡아당기시고, 마찬가지로 그물에 줄을 잡아서 통과한 후 두 개의 사이를 통과할 수 있게끔 아래에서 위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드롭이라는 걸 하시게 된다면 드롭은 가스만 바뀌게 되겠죠. 헬륨을 사용해서 터지는 쪽을 위로 두시면 헬륨 릴리스가 되는 거고요. 날아가는 게 되는 거고, 질소를 이용해서 약간 공기보다 무거운 질소 가스를 이용해서 천정 같은 곳에 매달아 놓고서, 열린 음악회나 이런 거 많이 보셨었죠? 실내에서 열린 음악회 했을 때 천정 달아 놓고서 터진 쪽을 밑으로 해서 잡아당기면 질소 가스를 넣은 풍선을 떨어뜨려 주시면 아주 자연스럽게 드롭이 연출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거의 끝부분까지 왔죠. 그러면은 이 끝부분에서는 저희가 이 작업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짧게 한번 그냥 만들어 봤습니다. 끈을 길게. 현장에서는 충분히 여유 있게 길게 해야 되고, 이 정도 풍선이 들어갈 수 있는 여유 공간을 만들어 놔야겠죠. 이렇게 통과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또 밖에 현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튼튼한 끈을 매달아서 어딘가에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실내다 보니까 이 끝부분에 떠오르지 않을 만큼, 일단 떠오르지 않을 만큼 여기다가 물풍선을 한번 달아볼게요. 물풍선을 달아놓고, 그래야지 움직이질 않겠죠? 양쪽 바닥에 되는 부분에 물풍선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물풍선을 이렇게 달았고요. 미리 이렇게 달아놓을 필요는 없지만 지금은 수업이다 보니까 한번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풍선을 안쪽으로 하나하나씩 넣어주는 겁니다. 이쪽 부분으로 하나씩.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 불어놓은 풍선을 헬륨 풍선 계속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아주 작은 공간이시라면 100개 정도만, 실내에서는 약 100개 정도, 드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작은 점포나 이런 곳에 오픈하실 때도 100개에서 한 200개 사이만 띄워놓으셔도 분위기가 굉장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라도 헬륨 풍선을 하늘로 날리게 되면 환경에 이렇게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또 헬륨 풍선이 하늘로 날아가면 도대체 얼만큼까지 날아갈까 굉장히 궁금해들 하시는데, 보통 헬륨 풍선은 지상에서부터 약 8km, 에베레스트 산 높이만큼 올라갑니다. 거기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터져갖고 바닥으로 다시 떨어지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고무 풍선의 특성이라는 게 천연 생고무로 만들어져 갖고, 일반적으로 나뭇잎이 썩는 속도, 떡갈나무 잎이 썩는 속도와 똑같은 속도로 생분해돼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미국에서도, 풍선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미국에서도 헬륨 풍선 날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제재는 없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게 오보돼서 이렇게 부각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단지 헬륨 풍선을 날릴 때 풍선만 날리시면 됩니다. 여기에 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기 중에서 아니면 대기 중에서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풍선만 날리게 되면 결국은 다 썩어 없어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는 상태에서 날려주셔도 됩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풍선을 넣고 있어요. 색깔의 풍선을 넣어주셔도 되고, 우리가 다양하게 한번 이런저런 색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풍선이 떠오르고 있죠. 아직은 개수가 작아서 그런데 더 많이 넣어주시게 되면 풍선이 꽉 차여질 겁니다. 한 4-5개만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있는 풍선도 넣고, 끝으로 다시 하나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넣어주셨죠? 여러분들은 이제 보시기에 지금 이렇게 헬륨 풍선이 쭉 떠올랐는데 가득 찼다라고 가정을 하시고서 양쪽에 이제 묶여 있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끈을 굉장히 길게 해서 저 바깥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화면을 벗어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짧게 한번 해봤는데, 미리 이제 이렇게 묶여져 있는 요 끈을 이제 풀러서 저쪽에서 잡고 있다가 어떤 신호가 있겠죠. 우리가 극적인 클라이막스 그 시간, 신호에 맞춰서 쭉 끈을 잡아당겨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 둘, 셋 하고 잡아당겨 보겠습니다. 자, 이 느낌 보셨나요? 금방 하늘 위로 샥 올라가는 느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두 개가 지금 걸려 있는데 이렇게 해서 끝으로 두 개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런 형태로 하늘로 쫙 날려보내는 게 릴리스고, 이 그물의 형태를 똑같지만 지금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형태이긴 하지만 이걸 뒤집어줬다고 가정을 해보시면, 이게 뒤집힌 상태에서 무게추를 아래다가 달아놨지만 위에 매달려 있어서 터지는 쪽을 아래로 두고 이 안에 질소를 이용해서 가스를 불어 넣어줬다면 이거는 드롭의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알려드릴 아주 중요한 거, 이론상으로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도대체 헬륨 풍선 안에 글씨를 어떻게 만들 수가 있을까, 아주 굉장히 많은 질문들 하시는데 이론상으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커다란 아주 크게 그물을 두 개를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그물이 두 개가 포개지겠죠? 그럼 이 안에 우리가 글씨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영문 이니셜 O자를 하나 만든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O자 크게 그물을 포개 놓은 상태에서, 그물을 이렇게 포개 놓은 상태에서 먼저 겉에 테두리, 그물이니까 여기선 이렇게 쫙 돼 있겠죠?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먼저 다른 끈을 이용해서 이렇게 쭉 앞에 O자 틀을 만들고, 겉에 또 안쪽에도 이렇게 틀을 만들고, 그러면 이 그물의 위쪽 부분만 이렇게 된 거고 아래쪽 부분도 그물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겠죠. 그물의 아래쪽 부분도 이 틀이 이렇게 완성이 되게끔. 그러니까 앞부분과 뒷부분 연결되는 곳에 두 개를 만드시고 나서 헬륨 풍선만 이 글자 틀 안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풍선을 집어넣고 불어서 이 틀 안으로만 먼저 다 집어넣습니다. 이 틀을 갖다가 지금 만약에 옆으로 보게 된다면 헬륨 풍선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위에도 지금 크게 만약에 확대해서 봤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렇게 O자가 연결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밑으로 내려오는 부분도 다 헬륨 풍선을 전부 채워준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렇게 채워주면 이 밑으로 연결되는 두 개가 포개졌으니까 이 부분들도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채워지겠죠. 그리고 나서 이 O라는 글자를 파란색으로 가정을 했을 때 파란색 풍선을 전부 다 채워줍니다. 파란색 풍선을 다 채운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 이 현재 끈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다 채워주시고 나서 나머지 빈 공간에 다른 풍선을 채웁니다. 다른 색깔의 풍선을. 이 안쪽 부분도. 그물이 있다고 해서 못 채울 건 없겠죠? 그물 안으로 풍선을 넣어서 헬륨을 각각 하나씩 불어주면 다 이렇게 채워지는데, 이 부분은 무슨 색이라고 그랬죠? 파란색 풍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랗게 돼 있을 겁니다. 전부 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모든 풍선을 이 빈 공간에 다른 노란색 같은 색 풍선을 다 채웠다고 가정을 하시고 나서 이 상태에서 똑같이 아까와 날리는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띄워주시면 되는데, 한 가지 잊어버리시면 안 될 게 처음에 요 만들어놨던 그물틀, 요 그물틀은 여러분들이 다 끊어서 잘라서 빼주셔야겠죠. 이 글씨를 만들었던 틀, 전체 그물이 아니라 요 글씨를 만들었던 끈을 다 연결을 해서 요 틀을 만들고, 여기서도 틀을 만들었고, 또 뒤에 부분도 틀을 만들었고,
앞뒤가 연결이 되게끔 또 끈으로 다 만들어 놓으셨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끈을 연결을 해 놓으셨는데 풍선을 채우고 나서는 이 끈은 다 풀러서 빼주시는 거예요. 잘라 버리시던지 빼신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날려주게 되면 글씨와 함께 오픈 행사를 더욱더 아니면 어떤 특별한 날의 행사를 더욱 멋지게 할 수가 있겠죠. 글씨를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헬륨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를 하셨는데 헬륨은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참 도움이 많이 되는 장식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헬륨 가스 자체가 구하기가 힘들고 헬륨 가스가 100% 수입되는 가스이다 보니까 가격에서 약간 무리가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작은 가격 대비에 비해서 하늘에 떠 있는 이런 풍선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풍선 자체가 떠 있는다는 것만으로도 참 아름다운 동심의 세계라든지 그런 파티 분위기를 내는 데는 이거 이상 더 따라올 만한 아이템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헬륨과 풍선 이용해서 멋진 조화 이루셔서 여러 장식들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작게 다루어 본 풍선, 헬륨 풍선 부분이긴 하지만 이 부분 열심히 하시고 더욱더 응용하고 싶으신 사항은 볼룸파티스쿨 홈페이지라든지 또 각각의 외국 사이트 들어가셔서 많은 것 보고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